대한민국의 60대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노년에 가난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노년 빈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노년 빈곤을 알고 있어야 그것에 좀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60대 현 상황을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재테크를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 광고를 조금 하고 갈게요. 제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원두와 쿠키가 들어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판매 수익금으로 이제 좀 매년 그렇지만 보육원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원두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고 쿠키도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이참에 시차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이용하시면은 좋은 곳에 전액 쓰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이제 강화도 계명원이라는 보육원에 가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또 정말 좋아해서 올해도 좀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살았지만 갈수록 가난해지는 6070, 60대와 70대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3040 세대들이 기존의 기성세대 60대, 70대한테 수혜를 많이 받은 세대 아니냐. 그때는 집값도 저렴했고 일자리도 많았고 경제도 어렵지 않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6070 세대들을 좀 부러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난해졌다는 거죠. 원래는 이 6070 세대들이 굉장히 좀 잘 나간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1980년대를 한번 보게 되면요. 6070 세대들이 이제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20대, 30대 때죠. 이때는 수출 주도형 경제였습니다. 수출을 처음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국이었고요. 현대자동차가 그때 이제 1976년에 포니를 처음으로 이제 자체 제작했죠. 그리고 1980년대에 엑셀이라는 자동차를 전 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자동차를 있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1983년에 반도체 선언을 했죠. 제가 태어났을 때인데 이때 반도체 선언을 하면서 64KB D램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반도체 강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LG가 실은 이때 제일 잘 나갔었거든요. 원래는 LG가 뭐의 약자인지 젊으신 분들은 많이 모르시는데 원래는 럭키와 금성, 그때는 이제 골드스타라 그랬거든요.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LG 이렇게 된 거고요. 골드스타는 이제 금성 TV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금성 TV 저도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TV 하면 LG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TV 하면은 금성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골드스타가 이제 가전 쪽, TV 이런 쪽이었고요. 럭키는 치약, 아니면 비누, 세제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자동차, 삼성, LG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던 시기였죠. 대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바로 일자리가 생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집값, 우리가 1980년대 집값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PIR이라고 Price Income Ratio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가격 그걸 나타내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서울의 PIR이 11 정도 됩니다. 11년 정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벌어서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데 그때 서울의 PIR이 5였습니다. 5년만 돈을 모으면은 집을 살 수가 있었죠. 평균 5, 6년 모으면은 집을 샀다고 하니까 굉장히 돈을 모을 맛이 나잖아요.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또는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대, 30대 때 가장 부유했던 1960년대 출생한 세대들이죠. 일자리도 풍부했고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특히 이제 1988년에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상권도 굉장히 많이 살아났었습니다. 이때 가게마다 사람들이 넘쳤다, 술집에 자리가 없었다, 고깃집에 자리가 없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경제 자체도 좀 내수도 호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돈을 그렇게 벌어서 보통은 어디에 썼냐면 자식을 키우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시키고 유학 보내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때는 평균적으로 자녀를 한 3명, 4명 이렇게 낳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키우는데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4명을 낳았다면은 8억 정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는 못하고 자녀 교육에 굉장히 올인을 하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잘 돼서 부모를 좀 보필하면 좋은데 그런 자녀들조차도 잘 되기가 좀 어렵게 된 지금 현재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살기 바쁘고 부모를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은 도와주고 싶죠. 하지만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노후를 이제 혼자서 또 다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6070 세대의 수입이 연 3천만 원도 못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로 환산하면은 한 250만 원도 못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250만 원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은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제외하면은 월 2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인데요. 이걸로는 이제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데는 괜찮죠. 하지만 본인의 노후 준비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벌어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노후를 또 준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 잘 벌 때는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키운다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지금 그나마 조금 버는 것도 벌이가 낮으니까 또 노후 준비를 못하고 결국은 지금 노후 준비가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인 가구 비중에서도 70대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습니다. 원래 항상 1인 가구는 20대가 가장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커서 대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이러다 보면 독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70대가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증가를 했다는 말이죠. 독거 노인이 증가를 했다는 말은 이제 가난한 노인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노년에 혼자 거주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는 논문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논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네이버에 쳐보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혼자서 노년에 거주할수록 더욱 가난해진다. 그나마 2명이서 같이 살고 있으면 어찌저찌 생활은 되는데 혼자서 사는 노인들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논문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또 다시 노후 준비를 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젊을 때 잘 벌더라도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예전에 저 때는 이제 H.O.T라 그러죠.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들도 지금은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혀졌죠. 동방신기 이런 가수들도 지금은 잊혀졌습니다. 다들 전성기가 끝나면은 그들의 시절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전성기는 언제든지 끝나기 때문에 노후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을 볼게요. 미국은 노후 퇴직은 401k 연금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식과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장에 다닐 때부터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401k에 가입을 하면은 401k에서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주죠. 퇴직금은 내가 노후의 마지막에 이제 수령했던 3개월 평균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내 전성기였던 40대 때 기준으로 준다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퇴직하기 직전인 50대, 60대 이럴 때 3개월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퇴직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한 1억에서 2억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2억 가지고 뭐 해요? 보통은 이제 창업을 하죠. 치킨집을 한다든지 고깃집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이렇게 창업을 합니다. 그 돈 가지고는 노후에 버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하자니 너무 작은 돈이고 주식을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요. 미국인의 401k 평균 금액은 25만 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일단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정도 높은 퇴직금을 수령을 하고요. 만약 이걸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면은 한 달에 1250불에서 1400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00불, 1400달러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은 대략 지금 환율로 치면은
한 달에 2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연금이 나오면은 뭐 굳이 어디 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그 정도 돈이죠. 그래서 우리는 월 60만 원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미국은 월 200만 원 401k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우리나라는 그냥 퇴직금을 주는 거고 미국은 401k로 퇴직금을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401k가 없잖아요. 없지만 우리가 미국 주식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해 나가면은 401k를 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뭐를? 미국 주식을 어떻게?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401k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처음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 미국 주식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꼭 미국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달 장기 투자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약간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미국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조금씩 준비하면 좋고요. 미국 주식이라 그래서 뭐 테슬라 가자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저도 2019년도에 방송하면서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테슬라의 오랜 장기 주주로서 정말 테슬라가 좋은 회사다, 일론 머스크 너무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그랬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언제든지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이가 되면 죽는 거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처럼 유망할까?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ETF 뭐 굉장히 많아요. SPY도 있고요. VOO도 있고요. 또 뭐죠? SCHD 뭐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혹시나 나중에 살다가 미국이 이제 세계 1위 자리를 뺏겼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인도에 뺏겼다. 그러면 인도 ETF로 다시 갈아타면 됩니다. 결국 세계 1등 나라는 계속 발전하기 마련이고요.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면 좋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서 노후를 조금씩 준비하고 미래를 그려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노후가 조금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홍보를 하면은 시차의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구입해 주시면은 이 수익금으로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잘 하고 있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